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칼 소개를 하는 영상을 촬영 중이에요. 물론 오늘도 지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발음이 세겠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발음이 세거나 목소리가 갈라진다고 해도 제가 음주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해서 발음이 꼬인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대검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칼,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총,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상징인 카고8 K에 장착하는 바이오넷입니다. 이 총검 같은 경우에는 칼 자체의 외관도 상당히 예쁘고, 그리고 장착하는 것도 좀 독특해요. 먼저 칼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은 보통 이제 칼 대검집에 이 벨트에 거는 고리들이 다 달려 있지만, 이때는 이제 가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집하고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결합해서 씁니다. 요게 옆에 좀 더 복잡하게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요 날씬한 게 좀 더 예뻐서 요걸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레플리카 치고는 좀 약간 좀 되어 보여서 아마 레플리카보다는 미사용 군용 신품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칼 자체는 제가 구입할 때는 이베이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들어오면서 이제 도금 소지 허가증을 내서 합법적으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대검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진품이다, 레플리카다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당연히 레플리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고 나서 좀 놀란 게, 레플리카 치고는 마감이나 도장 상태가 너무 레플리카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한 거는, 원래는 이 나무 대신에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요것만 따로 별도로 구입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교환해서 장착을 해 준 겁니다. 칼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고 부품도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독일식 특유의 볼트 너트도 아름답죠. 색상 자체도 굉장히 광택이 예쁘게 납니다. 스크래치도 잘 안 나고 굉장히 튼튼한 그런 광택이 있어요. 요런데 그 버튼 보면, 눌러보면 정말 빈틈없이 움직입니다. 깔끔하게. 스프링 장력도 상당해요. 작은 부속도 이렇게 찡 하나 받고 이렇게 되는 거 굉장히.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대검이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형식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 베이오넷만 나와 있는 요 책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각 군의 그 베이오넷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알파벳 순으로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중국, 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온갖 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 80페이지 제가 여기 표시도 해놨어요. 80페이지서부터가 독일의 베이오넷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에 스파이크식 꽃챙이식의 그런 대검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화려한 그런 대검들, 약간 그때 당시에 뭐 영국, 일본, 뭐 여러 나라들이 쓰는 그 되게 긴 총검, 그러면서도 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해요. 보면 무시무시하게 위에 톱날처럼 생겨 있는 그런 대검들도 보이고, 제가 이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제 1915년부터 나와 있기 시작하고, 이게 S84, 98 바이오넷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개베어 98에도 사용을 했던 대검들이고, 근데 요거는 좀 초창기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넘어오면서 요쪽 디자인 때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렇게 카고팔에 딱 장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대검입니다. 딱 요 녀석이죠. 딱 요 녀석입니다. 네. 이런 자료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보면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가 좀 있어요. 대검 전체가 거의 40cm에 육박하는 38.5cm, 385mm짜리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M7에 비하면 이건 진짜 칼이다. M7은 날 길이가 16cm, 얘는 날 길이만 25cm니까 거의 10cm 정도 길어요. 칼 대검 자체도 얘가 30cm가 안 되고 얘는 거의 40cm에 육박하는. 근데 손잡이 크기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날에서 10cm를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그 1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그 독일 뭐라 그래야 되죠? 독일 황제 시절에 그 화려한 대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이즈도 약간 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면 이 M7 같은 경우에는 왼손 오른손 아니면은 뭐 위아래가 방향이 없을 정도로 모양이 거의 다 같은데 반해서 확실히 한쪽 방향으로 잡으라고 대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약간 인체공학적으로 손잡이 부분과 손등 위쪽이 모양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게 사용하기가 편할지 모르겠는데 보면 위에 날은 정말 찢고 들어가기에 좋게 생겼어요. 위에 각도 한 번 더 쳐져 있고 부드럽게,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공기가 잘 빠지라고 측면 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M7 때의 이 다용도 대검과는 다르게 요 당시에는 확실히 사람한테 사용하고 네, 피부나 네, 몸을 뚫고 들어가서 잘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요 M7 다음에는 다시 또 홈이 생깁니다. 네. 백병전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다시 백병전을 좀 생각을 하는지, 역시 그래도 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시 또 생기더라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요 총열에다가 꽂는 요 구멍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비밀은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카고팔 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카고팔인데 보면 이 꽂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미국 거는 이 총열을 이렇게 걸면서 이제 꽂아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카고팔은 그런 거 없습니다. 총열의 형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대신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홈이 있는데 요 꽂을 때가 홈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착 걸어져요. 물론 얘는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쫙 맞지 않지만 실물은 아마 좀 더 단단히 맞을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총열의 위쪽에도 걸려지지 않게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총알이 발사될 때 간섭되지 말라고 여기 홈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누를 때는 눌러서 이제 버튼 눌러서 앞으로 빼면 부드럽게 빠집니다. 꽂을 때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생각을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카고팔이 1m 30cm 정도 되니까 끼고 나면 날 길이만 얘가 한 26, 7cm 정도 되니까 꽂으면 전체 높이가 이제 총까지 합치면은 1m 30 정도 되는 예, 그런 1m 30 가까이 되는 그런 총검이 되겠죠. 물론 이제 제일 긴 건 모신나강이겠지만 이렇게 히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독일스러운, 예. 왜 독일스럽냐면 그
다른 무기들도 비교하면서 보면 독일이 상당히 그 생각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무기를 제작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만든 부분이 없어요. 목재로 되어 있는데 목재도 앞쪽으로 손이 딱 닿는 정도까지만 목재로 되어 있어서 꼭 목재를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도 목재를 사용을 했어요.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추운 지방에서 장갑이나 맨손이 달라붙지 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 네. 제가 요거는 이제 각인이 좀 없어서 상부에 각인도 좀 몇 개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칼등 위에도 각인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칼집에도 여기에 각인이 이제 확인된 게 있어서 각인을 좀 넣어 주었습니다. 요 칼집에는 뒤에 보면 193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마킹을 보면 레플리카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듦새가 참 좋아요. 예쁘고 칼이 상당히 커서 정말 잡으면 칼 같습니다. 왠지 대검, 그 M7 대검 같은 경우만 해도 대검 자체가 뭐 워낙에 많이 본 거이긴 하지만 칼날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그냥 군용 대검은 이런 거, 그리고 또 워낙에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보던 대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와닿는 게 없는데, 요 S84 98 대검 같은 경우에는 칼 같아요. 나를 쫙 세우면 정말 뭔가 크게 베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아름다운 대검입니다. 카고팔을 가지고 있다면 같이 소장하면 참 좋을 아이템이죠. 지금은 구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상태가 좋은 거는 더욱 보기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구할 때는 이베이에 되게 흔했는데 지금도 이베이에는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국내에 수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클래식한 대검은 그 대행으로도 구매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나이프 갤러리에 문의를 해서 이베이에 있는 링크 보내주면서 구해달라고 하면 구매 대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격 조건만 있으면 이제 그 도금 소지 허가증이 나오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묘하게 얘가 그 다른 대검들은 대검집에 넣었다 빼면 스크래치 많이 나는데 얘는 붙여두는 게 최대한 적게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아무튼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카고팔에 사용하는 이 대검, 네,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른 칼이나 다른 총으로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